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김준석 해설위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토트넘과 손흥민이 AZ 알크마르와의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한 후 반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경기 내용을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토트넘은 네덜란드 원정길에서 힘든 싸움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0대1 패배, 유효 슈팅 공개, 공격의 날카로움이 사라졌고 팀 전체적으로 답답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영국 언론은 일제히 손흥민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임팩트가 없었다, 존재감이 미미했다는 혹평이 이어졌고 일부 전문가들은 주장으로서의 리더십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을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패배가 손흥민만의 책임일까요? 경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토트넘의 공격 전개 자체가 원활하지 않았고 패스 연결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상대 수비에 막혀 제대로 된 기회를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스스로 찬스를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팬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실망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팀 스포츠입니다. 한 선수만을 탓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평가가 아닐까요?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 2차전이 남아 있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이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토트넘은 58%의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기 내내 볼을 더 많이 소유한 팀은 토트넘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경기력이 좋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작 위협적인 장면을 만든 쪽은 AZ 알크마르였습니다. 상대는 단순히 수비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토트넘의 허점을 정확히 공략하며 효과적인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결국 경기의 유일한 골은 루카스 베리발의 자책골에서 나왔습니다. 상대의 압박 속에서 당황한 나머지 어이없는 실수를 범했고 이 골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토트넘은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려 했지만 좀처럼 AZ 알크마르의 수비를 뚫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익숙하지 않은 왼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패스를 공급해줄 미드필더진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지 못했고 상대의 압박 속에서 공을 쉽게 빼앗기면서 손흥민은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트넘이 반전을 만들려면 단순히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공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미드필더진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과연 다음 경기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정말 폼이 떨어졌을까요? 과연 그가 비판받을 만한 경기였을까요? 최근 영국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이 손흥민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 토트넘 선수인 제이미 오하라는 별표 손흥민은 이제 예전처럼 빠르지 않고 결정력도 떨어졌다 별표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판이 과연 공정한 걸까요?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빛을 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손흥민 한 명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토트넘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저조했다는 점입니다. 경기 내내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았고 미드필더진이 전방으로 연결해주는 패스가 부족했습니다. 공격수는 패스를 받아야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만 기록했습니다. 손흥민뿐만 아니라 리샬리송, 쿨루셉스키, 제임스 매디슨까지 모두 부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만을 비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빠르지 않다고요? 그렇다면 왜 그는 최근 경기에서 여전히 팀의 가장 중요한 득점원이었을까요? 실제로 손흥민은 시즌 내내 토트넘 공격의 핵심이었습니다. 2월 초 브렌트포드전에서 환상적인 골을 넣었고 지난달 에버튼전에서도 결승골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여전히 팀 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부진했다고 해서
그가 갑자기 예전 같은 선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의 중심이며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 다시 빛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손흥민이 아니라 토트넘 전체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비난이 아니라 그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팀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은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Z 알크마르와의 1차전에서 0대1로 패배한 토트넘. 하지만 주장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홈에서 반드시 만회하겠습니다. 손흥민의 이 말처럼 아직 승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2차전을 홈에서 치릅니다. 홈 경기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열광적인 팬들의 응원, 익숙한 경기장 환경,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강한 동기부여. 토트넘이 다시 한번 힘을 낸다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토트넘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토트넘은 아약스를 상대로 1차전에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 전반전에서도 0대2로 뒤지며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토트넘은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루카스 모우라의 해트트릭으로 3대2 대역전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유로파리그 16강전에서도 같은 기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토트넘은 강팀입니다. 손흥민이 있고 홈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 손흥민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팬들의 응원입니다. 손흥민은 항상 한국 팬들의 응원을 통해 힘을 얻어왔습니다. 그는 한국 축구의 자랑이며 우리에게 수많은 감동을 선사한 선수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를 믿고 응원해야 할 때입니다. 2차전에서 손흥민이 반드시 다시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손흥민을 알고 있습니다. 2차전에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봅시다. 손흥민, 토트넘과 함께할 것인가? 새로운 도전을 선택할 것인가? 최근 영국 현지 언론에서는 토트넘이 올여름 손흥민을 이적시킬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선수단 개편을 준비하면서 손흥민의 미래도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토트넘이 손흥민을 쉽게 내보낼 가능성은 낮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 그 이상입니다. 그는 토트넘의 주장이며 팀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또한 아시아 시장에서의 상업적 가치까지 고려하면 손흥민을 보내는 것은 클럽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토트넘은 여전히 손흥민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손흥민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토트넘에서 우승을 노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찾아 나설 것인가. 손흥민은 현재만 31세로 선수로서 전성기의 마지막 구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적을 고려한다면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팬들에게도 손흥민의 선택은 큰 관심사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아 우승을 위해 끝까지 싸운다면 그의 충성심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다면 또 다른 무대에서 그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손흥민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토트넘의 향후 행보와 함께 손흥민의 미래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2차전에서 결정됩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이 홈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과거에도 토트넘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놀라운 반전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손흥민이 그라운드에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0대1은 끝이 아니다. 손흥민이 직접 말한 것처럼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팬들의 응원이 더욱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손흥민과 토트넘이 2차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손흥민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세요.